안녕하십니까, 김사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니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대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서울대 입구역에 나와 있는 이 상가 가격 결정하는 거 최종편입니다. 얼마에 우리가 이 상가를 사야 되는지 정확한 가격을 한번 결정해 보려는 노력을 정말 피땀 흘리면서 했는데요. 꽤 오래 했어요. 그렇죠. 한 2주 정도 했나요? 저희가 그야말로 특집 프로젝트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수많은 데이터와 자료 조사와 실제 임장까지 해가지고 거의 2개월여 대장정 끝에 오늘 마무리 방송까지 오게 됐네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서울의 중심 상권 중에서 핵심 상권이라고 좀 불려지는 서울대 입구역 샤로스길을 마주보고 있는 이 대로변 상가인데 네. 이게 1층, 2층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가격 검증을 하고 이걸 우리 동산형에서 매수해 와야 될지 또는 이 동산형 시청자님들, 구독자님들,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걸 또 매수해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이 가격을 좀 정확하게 내봐야 되는 상태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1편, 2편에서 봤을 경우에는 원래 분양가는 이게 140억이 좀 넘었었고 이게 좀 떨어져서 나온 금액이 60억에 사와야 되냐 70억에 사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큰 금액이어서 다른 나라의 물건 아니냐라고 좀 겁을 먹고 있는 중산층들 서민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이렇게 상세하게 준비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실제로는 쪼개서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층 상가가 사실은 한 26억 정도가 최저 입찰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50평 가까이 되니까 4개 정도로 쪼개봤나요? 6억 몇천 정도면 샤로스길 대로변의 1층 상가를 6억 몇천이면 우리가 10평이 넘는 평수죠. 그죠? 12평 가까이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우수한 물건이고 성이 접할 수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영상을 봤을 때는 이걸 내가 공부해야 되나 싶지 않았어요, 신대리님? 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신대리님 정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대출 99% 받아가지고 9% 받으면 어쩌면 저도 한번 넘볼 수는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없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지금 700만 원인데? 700만 원 있잖아. 7차 이제. 10% 아니잖아. 1%이잖아. 99%. 집중 안 하시는군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게 10평 좀 넘어가면 그 네. 상가, 구분 상가면은 우리가 충분히 어떤 창업을 하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던 장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가 아닙니까? 하지만 6, 7억대 금액으로 우리가 샤로스길 건너편에 대로변에 있는 1층 상가를 매수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다고. 1% 700만 원 없으시면 제가 대출해줄게요. 이자는 얼마나 해주실 겁니까? 금리는? 이자는 연 99%죠. 저희 대부업도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MP하느라고 저희가 대부업도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 상품에 대한 그 가격 분석이 정확하게 끝나면 네. 농담이 아니라 1% 700만 원뿐만 아니라 한 점포가 6억 몇천이잖아 지금. 그렇죠. 6억 몇천원짜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 왜 대출 안 해줘요? 1금융, 2금 대출 안 해주면은 저희 동산형에서 대출해줄 수 있는 거죠. 상품만 좋다면은 못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부동산 상품에 그 근저당권을 사고 파는 NPL 가치도 주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권리 분석. 그러다 보니까 좀 깊게 들어왔습니다. 심지어는 이 상가가요, 네. 2층 있죠?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반절이니까 3억대면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 가격대 구하겠어요? 거기다가 그쵸 신축 건물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찰할 때 어디서 하셔야 될까요? 여기 밑에 나가죠. 356에 7877로 연락 주시면은 네. 자세한 상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복층형 상가 1층에 있는 거 바로 낙찰 받고 이런 거 부담스럽잖아요. 좀 어렵고 그런 분들은 일단 재미있는 강의를 들으시면 경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저희 동산형에서는 이번에 경매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수익률 환원법으로 해가지고 가격대를 매겨봤었었는데 네. 이 가격대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싼 가격에 봐야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방송에서는 냈었고, 그죠. 그 가격에는 낙찰이 안 된다라는 데 가정을 가지고 제가 조사를 시킨 거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 가격에 낙찰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 될 것 같은 우려 걱정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됐는데 조사를 하는 이유가
각자가 요구 수익률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대가 또 다르게 나오고 하니까 현실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려면 비교 사례 분석법, 거래 사례 분석법을 가지고 많은 샘플들을 가지고 확률 통계를 내서 가장 적정한 가격을 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이제 샘플들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 샘플도 조사한 지역들이 어디가 있었을까요? 서울대구역과 가장 인접한 상권이 있죠. 유사한 매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신림역, 네. 신림역 상권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안 했나요? 바로 옆에 또 봉천역 상권까지 네네네. 하나의 어떤 그 패턴을 묶어서 네. 같은 라인이니까요. 서울 패턴이나 그렇죠. 그 주거 인구의 양도 비슷하다 보니 신림역과 봉천역 상권 이렇게 조사를 해봤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서울대 입구역 사료숲길 상권에 있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그 상권 내 샘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아무래도 견본 샘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 왼쪽 편에 있는 낙성대역이나 오른쪽 편 봉천역 인근에 비교 샘플들도 좀 찾아봤을 것 같고 네. 그게 부족하다면 당연히 조금 더 그 중심 거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상권인 신림역 상권하고 네. 또 왼쪽에서 중심 거점 지역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당역이나 이수역 상권에 있는 샘플들도 함께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적중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찾아온 샘플은 신림하고 봉천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서울 중심 상권이 원래 뭐 60몇 4개 정도 있고 근데 그걸 좀 추려보면 38개 정도로 나눠지는데 네. 그 중에서 뭐 다른 상권을 조사한 곳이 있을까요, 신대리님? 저는 이제 다른 상권을 생각해봤을 때 이제 신촌역 상권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네. 한 이유는 뭘까요? 신촌역 상권이 최근 들어서 대학들의 대면 수업이 본격 재개화된 영향도 있고, 네네. 또 이제 서울시가 이제 올해 1월 20일부터 네. 9월 30일까지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명 차 없는 거리를 해제했기 때문에 네. 신촌 상권이 이제 살아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사건을 좀 조사하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거 말고 또 사실 신촌 사건이라고 하면 여기가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당 이수역 상권, 서울대 입구역 상권, 신림역 상권 이게 트라이앵글 상권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세 개가 이어지는. 그래서 서로 뺏고 뺏기고 물고 물리는 상권이긴 한데 거기도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신촌역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주위에 네. 가장 큰 홍대 상권이 있고, 네네. 그 옆에 이제 살짝 신촌역 상권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이대 상권이 있고, 신촌역 상권 총 이렇게 세 군데의 트라이앵글을 이루고 있습니다. 좀 구성이 비슷해가지고 거기서 샘플을 고르는 것도 적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던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 어떤 매출의 크기나 뭐 유동 인구의 크기 이런 것들도 조사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거래됐던 사례들 비교 샘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혜님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저 공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네. 그리고 유사한 상권으로 신림역 상권을 지정을 해봤고요. 헤르미온 상가와 이제 유사한 크기, 규모의 상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관악구 봉천로 307번지에 있는 지하 1층 그리고 3층짜리 건물인데 준공 시점은 1980년도로 44년 차가 됐네요. 위치적으로는 신림역 그 7, 8번 출구에서 도보로 한 7, 8분 거리, 직선거리는 한 500m 정도 되는 곳인데 연면적 한 235평에다가 매매가는 65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상가는 신림역 사거리에서 은천교 방면으로 갑자기 지금 뭐 방송이 막아뜨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살짝 끼어들어서 했는데 예. 잠깐만 제가 안 보여요. 왜냐면 잘생겼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다 오면서 거기 혹시 이게 미니언즈 안경인 거 다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앞이 안 보이시겠어요? 네, 중간에 제가 아저씨 이 좀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 좀 좋은 상품 얘기하느라고 내가 얘기 못해. 잠깐만. 이거 닦고 안쪽을 닦아야 돼. 안쪽. 안쪽을 닦아야 되네. 저 안쪽을 닦아야 돼. 안쪽을 좀 닦아가지고. 근데 보인다. 잘 보인다. 잘 보이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잘 보인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시에는 리모델링으로 인한 수익률 증가까지 합해 보면은 한 70억 원대 초반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35평 연면적이니까 그
우리 헤르미온 상가의 면적과 유사한 면적으로 보이고 있고 예. 총 가격은 65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권, 이 주변 상권의 매출을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신림역 상권, 특히나 7, 8번 출구 인근의 매출 규모를 따져보니까 일단은 신림역 7, 8번 출구의 올해 상반기 주거 인구를 보니까 한 4만 500여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신림역 7, 8번 출구 500m 반경 내에 상권의 매출이 지난달 5월 달에 한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입구역 7, 8번 출구 라인의 그 상권 매출을 보니까 일단은 거주 인구가 4만 6천여 명 정도가 됐고 5월 달 매출이 28억 정도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림역 7, 8번 출구 라인과 서울대 입구역 7, 8번 출구 라인의 주거 인구와 거주 인구와 상권의 매출을 비교해 봤을 때 거주 인구도 서울대 입구역 7, 8번 출구 라인이 다소간 좀 더 많고요. 또한 상권의 매출 또한 한 7, 8억 정도 많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또 큰 상권이네. 네, 그렇죠.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 더 큰 상권인데 네네. 지금 말씀드린 그 상가의 그 가격이 네네. 지나치게 좀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 입지가 또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주거 인구와 유동 인구를 따져봤을 때 서울대 입구역 상권이 더 규모가 크고 거주의 인구 수와 그리고 유동 인구가 더 많은 상황인데도 신림역 상권의 건물이 유사한 평수에 유사한 입지에 있는 건물이 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그렇겠네요. 라는 부분을 지금 확인해 볼 지금 수가 있죠. 신림동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그러겠네요. 저기 아까 저기도 그 얼마에 거래됐습니까? 이거 얼마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게 될 텐데 네. 서울대 입구에 이렇게 옮겨왔으면은 신림도 그거 했는데 여기는 얼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거기다가 더군다나 지금 소개해드린 신림역에 있는 그 상가 건물은 준공연도가 1980년도예요. 43년 차 건물인데 헤르미온 건물은 지금 준공된 지 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당연히 신축 건물에다가 매출의 규모가 더 큰 상권에 있는 상가가 가격이 더 저렴하다라는 부분은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은 상가가 아닌가. 리모델링을 하던 철거 후 재건축을 하던 아까 그 초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철거 후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70억 정도의 매매가까지 수익률까지 더 합해봤을 때 70억의 매매가까지 높여서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려본 거죠. 아무래도 뭐 상가가 그렇게 작은 지분들을 막 쪼개져 있고 이러면은 서로 이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가지고 재건축은 뭐 일단 포기한 상태로 가격대가 형성됐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신림역 7, 8번 출구 라인의 상가의 임대료 현황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평당 임대료가 많게는 전용 평당 50만 원 선부터 해서 적게는 10만 원 정도의 임대료 1층 기준이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50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입지 조건에 따라서 또한 주상복합이냐, 뭐 일반 부분 상가냐에 따라서 또 틀리긴 하겠지만 이용량에 따라서. 네. 비교 대상군이 신림역 7번, 8번 출구 라인 쪽에 있는 그 상가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거기다 1층 전면부 상가. 거기가 이용량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전용 평당 임대료 수준이 네. 한 27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네, 전반적으로. 1층. 그 개별 뭐 샘플은 얼마였어요? 개별 샘플 중에 전용 평수가 30평짜리 건물이 있는데 네. 매매가가 50억으로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평당 매매가는 1억 6천 정도. 이곳이 바로 평당 임대료가 50만 원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샘플을 가지고 이제 이 서울대 입구역 상권에 있는 가격은 우리 헤르미온 그 지금 상가 동네 물건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